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이제 경찰학개론인데, 어, 여러분 이제 초짜는 아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그 경찰 준비를 한 학생들의 이제 잘못된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찰학개론은 암기 과목이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은 뭐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뭐 문제 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입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맞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학습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학교 강의를 한 것이 2000년부터 했으니까 엄청 오래되네. 거의 한 18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경찰학교로 산 증인,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더 오래 한 사람이 있을라나?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창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뭐 맨땅에 헤딩한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학생들 지켜봐 온 바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애들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선입견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들 가능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인강 듣고 뭐 공부해도 스스로 공부해도 할 수는 있어요.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좀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학원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선생님들이 쭉 강의를 해오면서 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거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주변 동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합격 못한 사람들 얘기 듣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합격 못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공부 좀 오래 한 학생들은 뭐 대충 뭐 많이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떨어지는 방법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합격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들 좀 부담스러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옆에 동료들한테, 학원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물귀신이다 그래요. 물귀신이. 여러분 물귀신의 속성이 뭔지 압니까? 그렇지. 혼자는 안 죽어.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꼭 누구를 끌어당기잖아. 그죠? 그래서 죽이잖아.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뭐 시중에 인터넷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도 엄청난 그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떻게 보면 잘하면 어떤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예요. 자기가 취사 선별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동료 뭐 이런 얘기,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이니까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찰 시험이 학습 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 제대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안 했다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입니다. 사실 경찰 시험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막 3년씩 걸려서 공부할 뭐 이런 시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그 1년 이내에 또는 1년 반 이내에 충분히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영어가 조금 된다, 뭐 이런 학생들은 1년이면 충분하고, 내가 영어가 좀 딸린다 싶으면 1년 반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다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말을 안 듣고 자기 방법대로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 방법. 혼자 공부하면 자기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뭐 이거 뭐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늦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래. 인강을 들으면 내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2달이면 한순환 돌아가는데 뭐 1달 반, 뭐 1달이면 내가 일순환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욕은 좋죠. 근데 실제로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오히려 뭐 3달, 4달 이렇게 걸려요. 5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공부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공부죠, 사실은. 그래서 혼자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 때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응원하면서 길을 같이 얻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해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보통 한 일순환 돌고 내가 혼자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도 했지만 또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순환 정도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론 수업. 그래야 어느 정도 하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도냐면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최소한 찾을 수는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내가 이제 학원 듣기 질린다. 그러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언제? 그 정도 돼야 혼자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많은 어떤 공부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간단합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최소한 3시간 정도 복습하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렇게 꾸준히 한 1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좀 쉬는데 그래도 아예 책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한 4시간 정도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좀 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또 주중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이 정도만 투자하면 1년 이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루에 10시간이면 별거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또 그게 힘들어요. 하다 보면. 순수하게 이제 10시간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또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인데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10시간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전부 다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경제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년 반 걸려서 합격한다. 근데 이것을 6개월 땡겼다 칩시다. 그럼 그게 경제적인 얼마나 효과가 경제적으로 있느냐. 자, 지금 이 경찰 연봉이 2,400 이 정도 칩시다. 그 정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6개월을 합격을 당기게 되면 2,400이니까 1,200이죠. 버는 것이.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6개월 동안 돈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모대도 한 3, 400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모대도.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합격을 앞당기면 얼마나 번다는 얘기예요? 거의 2천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것을 만약에 1년 앞당겼다. 다시 말하면 1년 만에 합격할 것을 2년 만에 합격했다. 그러면 내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거의 3, 4천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남는 게 시간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안일하게. 그래서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이 돈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돈이다. 뭔 돈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합격을 합니다. 사실은 경찰 시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지금 강의한 지가 18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대부분만 더럽게 안 해요 공부를. 그래서 쟤는 합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또 한 4, 5년 7, 8년 후에 합격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 뜨잖아요. 보면 경찰 제복 입고 있어. 아주 심나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경찰 시험은 합격률 100%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다 합격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얘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나중에 결국은 합격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 뭐 우리가 의지한국이다 이렇게 할까? 사실은. 근데 자기 동료들은 뭐예요?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지인들 지금 경장 달고 경사 달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는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5년 늦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집 한 채 사겠네. 수원에다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은 해 누구나.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빨리 합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금방 했지만 경제적 어떤 효과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들한테 손 벌린 것도 하루 이틀이지 2년씩 3년씩 손 벌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1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면 그 중에서 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한 서너 명 남아요. 그 중에 한 2명이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2년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명 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부하면 그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도태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5년, 6년씩 버티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합격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합격은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합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사실 공부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2년, 3년, 5년. 네? 그래서 빨리 끝내자 이 말이죠. 빨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의욕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막 오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란 것이 긴장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한 달 반? 더 이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한 달 반, 2달 있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촌놈이 마라톤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지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1년 정도.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 처음에 막 몇 시간씩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지속 가능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중간에 또 체력도 길러놔야 돼요. 체력 싸움이기도 하죠 또. 그래서 너무
그래서 처음에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너무 느슨하게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의욕이 있으니까 그때 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란 말이죠. 이 방법으로 내가 1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아까 했던 것이 10시간씩 하루에 1년 동안 이렇게만 투자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좀 1년 동안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예?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20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12년에다가 16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죠? 모대도 대학까지 졸업했다면. 그 16년 동안 공부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졸업장 몇 개 남긴 하겠지.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거. 그 16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1년이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1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실 지금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어요. 물론 뭐 전문직 해가지고 의사들 뭐 이런 또 얘네들 뭐 돈 잘 벌고 그러긴 하겠지만 의사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의사 되는 게. 그다음에 의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거의 잠도 못 자고 인턴 뭐 레지던트 기간에는 잠도 못 자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근데 경찰 공무원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금방 있지만 1년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이죠. 내 친구들도 사실은 내 친구들 중에 공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공부 못한 애들이 옛날에 경찰하고 군대 가고 그랬어요. 군대 직업군인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퇴직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연금을 거의 200씩 이상 받아요. 걔네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사실 진짜로 공부도 못 해가지고 갈 데 없어서 직업군인하고 경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군대 제대하고 경찰 지원하면 다 받아줬어요. 경찰. 그러니까 이제 정 갈 데 없는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떵떵거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잖아. 이혼 안 합니다. 왜? 바람 피워라. 나 연금 받아가 같이 쓸란다.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이 현실이야. 사실 뭐 나이 먹으면 뭐 애정이 뭐 소용이고 바람 피는 게 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죠? 돈이 중요하지. 이혼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게 연금이죠, 연금. 당장 월급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연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평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박스 주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골프 치러 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군 제대해가지고 지금 맨날 골프 치러 다녀요. 군 골프장 다니면서. 군 골프장 많잖아요. 연금 받으면서 그렇게 다녀요, 맨날. 부러워 죽겠어요. 지질이도 공부도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지금까지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의 1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 지금 이제 몇 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5이라고 치고 몇 년 남았어요 지금? 거의 60년이 남았잖아. 60년이 결정하는 1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여러분들의 와이프도 결정해 줍니다.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인의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 요즘 공무원들 얼마나 인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데 5과목 시험 보는데 그 5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을 꼽아라 그러면 영어하고 경찰학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형법, 형소법, 뭐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점수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80점 이상 나옵니다. 그 과목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죠. 영어는 잘하는 학생들은 80점, 90점 맞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겨우 꽈락 넘긴다거나 뭐 잘나봐 60점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경찰 준비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못해. 다 꽈락을 걱정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점 차이가 안 납니다. 다 똑같은 수준이라고. 근데 경찰학 개론은 잘하는 학생들은 90점 받는데 모든 학생들은 꽈락 받아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60점, 70점 맞는 애들도 있어요. 거의 점수 차이가 20, 30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는 금방 있다시피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경찰학 개론은 20, 30점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찰학 개론은 오래 한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래 한다 그래서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점수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찰학 개론이에요. 경찰학 개론. 경찰학 개론에서 여러분이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난다. 왜냐하면 경찰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죠. 상대평가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합격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떨어져야 돼. 그죠? 그러려면 어때요? 다른 학생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를 통해서 차별성, 내가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경찰학 개론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과목 점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내 말 틀렸습니까? 맞죠? 그래서 경찰학 개론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합격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재미없습니다. 경찰학 개론이.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형법은 또 재밌어. 내용 자체가 재밌죠. 맨 강간 얘기 나오고 뭐 그러죠. 판례도 아주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법에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자주 손이 가요. 나중에 가면 다들 형법 박사야.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그래요. 뭐 이것이 어쩌니 저것이 어쩌니 막 토론하고 그럽니다. 근데 경찰학 개론은 1년 정도 공부를 해도 이 문제 답이 뭐냐 그러면 4번이야. 왜 4번인데? 4번이니까 4번이지. 이러고 있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이게 모른다. 그 답만 외워가지고 이 4번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금방 했지만은 형법은 다 잘해요. 그래서 내가 형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과목도 하는데 그 중에서 경찰학 개론을 좀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한 번 더 봐지게 돼요. 한 번 더 봐지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점수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법, 형소법은 뭐 형소법도 별로 재미없지만 다른 과목은 뭐 2번, 3번 돌릴 때 경찰학 개론 한 번도 돌리기 힘들어요. 손이 안 가죠.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게.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학원 수업 들으면 최소한 2달에 한 수라는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로 학원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학원 다닌 이유는 몰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진도 빼기 위해서 가요. 진도 빼기 위해서. 학원에 나가면 일단은 진도는 나가니까 소화시킨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경찰학 개론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과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찰학 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죠. 암기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학이란 이 학자 들어간 과목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 학문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대부분 잡학이야, 잡학.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단순 암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경찰학교를 여러분이 보다 보면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그 논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되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학 개론이 이제 크게 나눠보면 총론하고 강론인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총론은 이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강론은 실무 부분이다 그래요. 실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업무다 이 말, 실제 업무. 경찰들이 실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이걸 묶어놓은 것이 이제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강론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문제 풀고 뭐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기출 문제 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를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해가 60%라면 뭐 암기 40%. 여기는 이해가 40%, 암기 6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 총론과 강론이 성격이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총론 부분은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것들은 외워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많이 암기를 요하는 것들인데 물론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암기돼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해요. 그냥 암기해 보려고 그래. 사실은 처음에는 공부할 때 암기가 편합니다. 그냥 머리 안 써도 돼요.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해하려면 머리를 좀 굴려야 돼. 근데 그게 귀찮아. 싫어.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는 거 싫죠? 그렇잖아. 그냥 단순하고 막 무식하고 이런 게 좋아. 군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하고 나면 어때요? 머리가 빠가돼 있는 느낌이죠. 제대하면이. 이제 돌리려고도 안 돌아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면 힘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해라 그러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암기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암기하는 게 편하긴 해. 근데 우리가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렵게 해야 돼. 그래야 실전에서는 쉽게 풀어먹을 수 있단 말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는 어렵게 해.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전에서.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딱 1년만 하면 돼. 딱 1년만. 더 이상 하지 말고 딱 1년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1년 이내 끝내라는 얘기야. 빨리. 그 다음에 총론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경찰의 기초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찰의 개념이니 해가지고 뭐 인문이, 수단이니, 관할이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경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경찰 개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뭐 매 시험마다 출제가 돼요.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는. 많으면 2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안 빠지다시피 해요. 거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해가 제대로 돼야 뒷부분을 여러분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제 경찰 개념, 기초론 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찰의 철학적 토대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철학하게 되면 뭐 경찰 뭐 상당히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철학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뭐 사회계약설이랄지 사회계약설로 도출되는 5가지 기준이랄지 뭐 그다음에 경찰의 윤리랄지
윤리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부패 현상이랄지 부패 원인이 뭐냐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데 여기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계약서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부패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찰의 역사예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경찰이라는 제도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오늘날의 경찰 제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과거의 경찰이 어떤 길을 걸었냐를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갑오개혁 이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부터 미군정기까지 미군정기 이후까지 해가지고 전근대 근대, 현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전근대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대하고 현대 여기는 전혀 생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경찰 제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또 경찰 제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수시로. 그러면서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당히 좀 이제 외울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뭐 방대하지는 않아요. 출제된 것들이 이제 주로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신경 쓰면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법적 토대죠. 경찰은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조직할 때 법적 근거 이것을 조직법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경찰권을 실제로 발동을 하겠죠. 이 발동할 때 근거가 되는 법 이것을 작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권을 발동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요건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발동할 것이냐 이걸 정하고 있는 것이 작용법이고 자, 이 경찰 작용은 사회 공안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발동이 돼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잉 남용 발동돼 가지고 국민의 뭐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이거를 정한 법을 구제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토대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구제법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법하고 작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4문제에서 뭐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법적 토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찰이 돼가지고도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법적 토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 관리 파트예요. 이것은 이제 행정학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행정법이죠, 행정법.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주어진 인력이랄지 조직이랄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묶어놓은 것이 관리 파트인데 여기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2문제에서 한 3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경찰학기 여러분이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구급 공무원들 경우에는 행정법 해가지고 한 과목을 따로 배우죠. 행정학 또 한 과목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과목으로 배우는 것을 우리는 경찰학이라는 과목에서 지금 10분의 1로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나올 만한 것들만 공부를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것까지 시간 낭비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가지치기 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총론 부분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요. 보통 이제 총론 12문제 여기가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정상적입니다. 이게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이제
12문제에서 10문제, 8문제에서 1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지들 문제 내기 쉽게 대충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내면 12문제, 8문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 강론은 우리 경찰 조직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면 여러 과들이 있죠. 예? 이 과들을 중심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면 제일 처음에 무슨 과가 있냐면 경무과가 있죠. 이 경무과에서 하는 활동이 바로 뭐냐면 관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리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또 실무이기도 해요. 예? 같이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무과. 그 다음에 무슨 과가 있냐면 생활안전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성 청소년과가 있는 또 경찰서도 있어요. 예? 같이 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생활안전 경찰 활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주로 범죄 예방 이거를 방범이다 그러죠. 예? 옛날에는 방범 경찰이다 그랬어요. 방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꾼 지가 상당히 됐는데 왜 바꾼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방발이 막 그랬거든. 예. 얘네들을 방발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좀 비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치면 얘네들이 뭐 땅개, 예? 그 땅개들이 제일 고생하는데 사실은 또 땅개 제일 대접 못 받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제일 고생하는데 또 실제로 얘네들 제일 대접 못 받습니다. 방발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생활안전 방범보다는 생활안전하면 좀 더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부터인가 지금 생활안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사경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서운하는 것이 이제 수사인데, 원래는 이 수사에서 뭐 2문제쯤 출제가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찰 학원 다니면서 경찰 준비하는 애들 중에서 과연 몇 프로 합격하겠느냐. 기껏해야 10%, 20%밖에 합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사회에 돌아가. 예.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은데 학원에서 배웠던 수사 기법들을 가지고 범죄에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 기법이 노출된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과목이 빠졌어요. 아니 이제 출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중앙경찰학교 들어가잖아. 거기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지금 경영과 특채는 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국의 경영과가 몇 개나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걔네들이 수사 기법 그러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비경찰이 있어요. 경비과.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집회 시위 진압하는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경비경찰. 그 다음에 이제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면허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교통 단속하고, 뭐 이런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경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경찰이에요. 자, 이것도 아주 부정적인 경찰입니다. 사실은 정보가 있어야 되느냐, 경찰에. 왜냐하면 치안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치안 정보뿐만 아니라 뭐 정치 정보, 뭐 정책 정보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수사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권을 경찰한테 줘야 된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뭐냐? 경찰은 엄청난 막강한 정보 수집,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수사권까지 플러스가 돼버리면 어때요? 이제 경찰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경찰 국가화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들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두환이 알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느냐? 기무사 알아요, 여러분들? 기무사. 그러니까 지금은 기무사하고 그 전에가 보안사였습니다. 보안사령부. 보안사령관이 있어요. 투스타 있어요, 투스타. 그러니까 그 위에 3스타, 4스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야. 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잖아요.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어.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박정희를 사살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수사를 할 때 이 전두환이가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보안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안기부하고 이것들 통틀어 가지고 이제 얘가 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보 수사권을 가지게 됐어 전두환이가.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을 구속시켜버리고 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만큼 무섭다는 말이야. 정보와 수사가 만나면.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이게 문제가 된다. 정보가 합쳐지면 걷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떼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 떼내야 돼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 있습니다. 보안 경찰. 얘네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간첩 잡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즘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간첩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탈북자들 감시 뭐 주로 그런 것들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어쨌든 보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과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보안 경찰이라고 하죠. 자, 일단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둬야 돼요. 이거.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무상 보안 경찰이다 그래. 실무상. 이거하고 여러분이 뭘 구별해 줘야 되냐면 학문상 보안 경찰하고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럼 학문상 보안 경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실무상 보안을 정리해 두라 말이죠. 실무상 보안은 뭐냐? 경찰청 보안국이나 경찰서 보안과에서 담당하는 경찰 활동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냐? 얘네들은 반 국가 사범을 대상으로 정보도 수집하고 수사도 하고 보안 관찰 활동도 전개하고 이런 경찰이 이제 보안 경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간첩 잡는 경찰. 이거를 뭐라 한다? 실무상의 보안이다 그래요. 그래서 학문상 보안하고 구별됩니다. 학문상 보안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사경찰입니다. 외사.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런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과 관련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제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경찰이 바로 뭐냐면 외사경찰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외국인 또는 외국과 관련된 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경찰, 이런 경찰을 외사경찰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강론이 끝나요. 그래서 이 강론 파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경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들은 뭐냐, 뭐 이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강론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의 내용들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암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론은, 그러니까 총론은 여러분이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론은 외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업 듣고 복습하고 또 따로 암기하는 시간을 좀 둬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강론 부분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총론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경찰학교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또 이제 쭉 줄기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경찰학교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를. 일단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쉬었다 할게요.